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유럽도 화웨이 배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일까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5G 구축 사업에서 가능한 빠르게 중국 화웨이의 장비를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해당 소식은 22일 영국 언론 텔레그래프에서 처음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번 바이러스 사태의 확산을 계기로 중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보다 명확해졌으며 2023년까지 영국의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에 중국이 관여할 여지를 제로 수준으로 축소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전세계 점유율 1위 중국 화웨이죠. 에릭슨, 노키아, 삼성 등의 경쟁 기업들을 따돌리고 전세계 5G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작년부터 5G 도입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내 장비를 화웨이 측에 모두 몰아주고 있고 유럽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점점 커지면서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많은 유럽 국가들이 화웨이의 장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작년 5월에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거래를 하지 말라고 다른 동맹 국가들에게 압력을 넣었지만 유럽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실제로 미국과 전통적으로 우방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영국 역시 올해 1월에 조심스럽게 화웨이 장비의 사용을 허가했었습니다. 군사, 최신 기술, 이 정치 등의 민감한 핵심 부분에서는 제외하되 비핵심적인 부분에서 점유율이 3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화웨이의 장비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의 미국의 동맹국들 역시 화웨이가 보유한 이 5G 장비들의 가격 경쟁력에 높은 점수를 두고 도입을 추진해 오고 있었죠. 화웨이는 2월에 유럽 제조공장 설립 계획까지 밝히면서 유럽 시장 장악 그 굳히기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이 5G 시장에서 화웨이를 맹추격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매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이 경제 부분에서의 강력한 업적을 바탕으로 재선을 꿈꿔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대처에 대한 큰 비판을 받고 있고 미국의 경기 침체도 가시화되면서 이 재선 가능성이 불투명해졌고 이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내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이 중국에 대한 반감, 반중 여론도 분명 커지고 있죠. 독일 일간지 빌트는 이번 바이러스는 중국의 최대 수출품이며 시진핑 주석은 이번 사태로 결국 힘을 잃고 물러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수준의 워딩을 날렸고 중국의 국가안전부가 지난달 시 주석 등 지도부에 전 세계 반중 감정이 1989년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고 보고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중국 장비를 채택하기에도 유럽 국가들, 이 정치적으로 볼 때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이죠. 영국의 존슨 총리가 이러한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에서 13일 이 데이비드 별장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면서 영국과 미국 정부가 소통을 하는 도중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또 다른 레퍼런스로는 미 상원 군사위가 F-35 전투기의 영국 배치를 중단시키려고 있습니다. 당초 이 전투기 48대가 내년에 영국에 배치될 예정이었는데 미국이 이를 돌연 취소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여러모로 영국의 상황이 강제될 수밖에 없고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이미 미국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외시키겠다는 것을 목표로 이 동맹국들이 EPN이라고 불리는 반중국 경제 번영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동맹 국가들에게 미국과 중국 중에 궁극적으로 어느 편에 설 거냐 그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겠지만 유럽 국가들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상황이 신냉전이라고 불리는 이유겠죠. 유럽 국가들 중에 아직 화웨이를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배제한 나라는 아직 없어요.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당연히 중국의 보복이 우려될 수밖에 없었겠죠. 특히 과거 우리나라가 이 사드 배치 사태로 고생했던 전례를 유럽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텐데 당연히 중국의 보복을 무섭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화웨이의 이 5G 기술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이번에 4차 산업에 17조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죠. 이 중국도 4차 산업, 이 AI, 5G, 사물 인터넷, 반도체 등의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5G 기술력 결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특허 출원 개수도 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고, 이 가격 대비 장비 기술력이 반도체나 스마트폰, 조선업 등의 다른 산업 분야와는 다르게 그나마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최근에 사례를 들면 이 케이블 프리 안테나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통상적으로 5G에서 더 많은 주파수 대역이 도입되면서 다수의 MIMO 안테나가 적용이 되는데, 이 다중 대역 안테나 구조의 좀 복잡성이 커지면서 이 많은 영역에서 안테나 설계가 쉽지 않아진 상태예요. 다양한 주파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결국 출력을 높여야 하는데, 이렇게 출력을 높이면서 따라오는 안테나의 무게도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 이 케이블 프리 기술을 통해서 무게를 낮추면서 이 방사 출력을 높이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이번에 새로 발표를 했죠. 이렇게 5G 시장에서 화웨이는 결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다. 높은 가성비로 유럽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거의 문을 10번 했죠. 유럽 시장이 중국에 잠식당할 상황이었지만,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그 흐름을 어느 정도 막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후 미국이 얼마만큼 이 대중 강력한 압박을 넣을지에 따라서 유럽과 중국이 5G 시장에서 연합을 할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 이렇게 고강도 규제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서 또 한 번 중국 기업들을 대규모로 발을 묶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9월부터 미국의 원천 기술이 들어간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일부라도 사용했다면 화웨이가 설계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할 때 미국의 승인을 무조건 받도록 했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완제품은 화웨이에 판매할 수 있지만 화웨이가 위탁 생산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화웨이가 이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업체, 대만의 TSMC였죠. 이 TSMC를 타겟팅한 조치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완성품은 화웨이 측에 공급할 수 있지만 화웨이가 자체적인 반도체 기술을 키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 화웨이가 삼성 측에 엑시노스 납품을 요청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화웨이가 중국 내 자체적인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삼성 측에서 개발한 통신용 반도체를 구입하겠다는 이 투트랙 전략을 우선적으로 세우고 있어요. 화웨이가 직접 설계해서 외부 업체에 주문한 반도체, 화웨이와 그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직접 만든 반도체, 이런 것들이 규제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에서 직접 만드는 엑시노스는 화웨이에게 판매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중국에게 물건을 팔면 결국 미국 측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삼성이 중국판에 서는가? 라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고, 미국이 동맹 국가들과 연합해서 중국을 공격하는 와중에 삼성이 중국과 거래를 한다면 이게 고운 눈으로 보겠습니까? 중간에서 삼성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5G 통신 시장에서 명백히 화웨이 PTI 통신 등 인도 언론은 당국자를 인용해 인도 정부가 북부 히마찰 프라데시주의 다르차부터 라다크 지역을 잇는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26일 보도했다. 인도와 중국은 지난 6월 15일 라다크 동쪽 가란 계곡에서 국경 유혈 충돌을 빚었으며 히마찰 프라데시는 라다크 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도로가 완성되면 이곳을 통해 군병력, 중화기 등이 빠르게 최전방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PTI 통신은 설명했다. 두 곳을 연결하는 이 도로의 길이는 290km다. 이 지역은 해발 고도가 높은 산악 지형으로 눈까지 많이 오기 때문에 평소 차량 이동이 쉽지 않다. 인도 정부는 2022년 말까지 새 도로를 완성할 방침이다. 현재 라다크와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차량용 도로는 2개가 나 있는 상태다. 앞서 가란 계곡 충돌에서는 중국군과 인도군 600여 명이 몽둥이 등을 동원한 싸움을 벌여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인도 육군은 이 충돌로 자국 군인 2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중국 측도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역시 사상자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측은 여러 차례 군사회담 등을 열고 주요 분쟁지 부대 철수에 합의했지만 두드러진 진전은 없는 상태라고 PTI 통신은 전했다. 인도는 특히 중국이 라다크의 또 다른 분쟁지 판공 호수 인근에서 병력을 물리지 않는 점에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비핀 라와트 국방참모총장은 최근 외교 군사회담이 실패할 경우 중국의 도전에 대해 군사적인 옵션도 고려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와중에 중국군은 최근 국경지대에서 여러 차례 실탄 훈련을 하고 신형 곡사포를 배치하는 등 인도군을 압박했다. 인도군도 국경 인근에 T-90 탱크를 투입하고 미그-29 전투기와 공격 헬기 아파치를 전진 배치했으며 대공 미사일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했다. 특히 인도군은 최근 러시아제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을 갖춘 부대를 라다크 동쪽에 추가 배치했다. 이 부대는 중국군 헬리콥터를 겨냥해 배치됐다고 ANI 통신은 25일 보도했다. 인도와 중국은 국경 문제로 1962년 전쟁까지 치렀지만 아직도 국경을 확정하지 못한 채 3,488km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을 사실상 국경으로 삼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8월 24일 인도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진국과 국경 분쟁을 겪는 인도가 화웨이와 ZTE와 같은 중국산 장비를 통신망 해서 단계적으로 폐기 절차에 돌입 추후 100% 실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인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중국산 장비 공급 업체를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나 인도 통신업계 고위 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도 주요 구천의 최근 5세대 이동통신을 포함해 앞으로 네트워크망에 이루어지는 모든 투자에서 중국 장비를 배제하기로 결의했다. 고 보도하였습니다. 인도 통신부 관계자는 이날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미 5g 테스트 과정에서 중국 기업 참석을 배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를 이동통신 사용자가 팔아 5천만 명에 달하는 세계 2위 이동통신 시장으로 그동안 중국 5g 장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장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화웨이는 인도의 3대 통신 장비 공급사 중 한 곳으로 지난해 진행한 5g CEN의 부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화웨이를 퇴출하라고 압박할 때 기술을 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화웨이 사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몇 달 못 갔습니다. 중국에게 인도가 크게 대인 것입니다. 인도와 진국이 군사 충돌로 서로 대립하게 되었고 이 대립이 자립인도 캠페인 즉 중국 불매 운동으로까지 원치자 적극적으로 중국 장비를 배제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인도는 반중국 국가 중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T-촉과 위챗3 비롯한 59개 중국산 앱은 사용을 금지했고 인도 국영 통신사인 BSNL과 MTN을 역시 일찍부터 중국 장비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삼성전자가 유력한 대체 기업으로 물망에 올랐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캐나다의 비디오트론에 이어 미국 어스에물러, 뉴질랜드 스파크 캐나다 텔러스와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잇따라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존 화웨이가 이렇게 했던 곳으로 특히 캐나다 텔러스는 기존의 화웨이 장비를 100% 사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삼성전자의 장비로 교체했습니다. 인도에서 삼성이 5g 사업을 수주할 것이라는 기대는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자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가장 사랑받는 기업이란 것도 한몫하였습니다. 14억 명의 세계 2위 인구 대국 인도에서 삼성은 무려 8년 연속 브랜드 평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업체 캠페인 아시아 퍼시픽과 여론도 사업 제니슨이 최근에 공동 발표한 2020년 인도 최고 브랜드 100 명단에서 삼성은 1위에 랭크됐습니다. 삼성은 인도에서 해당 조사가 시작된 2013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삼성의 인도에서 최고 브랜드로 꼽힌 데는 스마트폰, 가전 등 제품 기술력을 앞세운 소비자 호평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통한 사회적 기여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지 한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은 결국 기술 인력 위치를 비롯해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안보 위협을 쥐고 있으며 인도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은 고압적인 태도로 현지화에 전혀 힘쓰지 않고 있어 평가가 좋지 못하다.
기술력이나 안전성 그리고 친화적 관계도 뭐까지 아우르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수년간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지켜오다가 지난해부터 초저가 상품을 출시한 샤오미, 비보 등 중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인도가 국경 접견 지역에서 중국과의 갈등을 벌이면서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스마트폰과 피처폰을 합치 인도의 전체 휴대폰 시장 점유율을 24%로 끌어올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혐의 선두 자리를 내주고 4위까지 떨어졌던 삼성이 1위를 탈환한 것입니다. 이에 중국은 인도와의 분쟁에서 가장 큰 변수를 한국으로 꼽았습니다. 주계층화 대왕 활용 확산을, 미중 갈등을 포함 중 급과 다양한 국경 영유권 분쟁을 겪는 국가에서 반중 운동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의 대책이 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는 최근 중국 내 공장들을 철수해 인도로 이전하는 등 빠른 대처로 경쟁력을 통해 높였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탈중, 국화에 앞장서며 인도를 차기 세계의 공장으로 점찍었습니다. 인도의 스마트폰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 8천억 이상을 투자해 2018년 7월부터 노이다 공장 생산량을 2배가 딜하였습니다. 2018년 7월 9일 열린 준공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이경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위 공장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최대 생산기지입니다. 인들은 전세계 기업들의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손꼽힙니다. 인도의 인구수는 2015년에 중국 인구를 초월해 세계 1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가 늘어나면 경제 성장에 따른 고용계에서 중상층 확대 등을 바탕으로 매수 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미중 간 무역 갈등으로 글로벌 생산 비치가 중급의 다른 국가로 다변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